네, 오늘 어버이날 맞아서 고령층 백신 관련해 궁금하신 점들 전문가에게 묻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부작용 걱정들 아직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령층이 젊은 층보다 부작용이 적다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이전에 저희가 사용해왔던 백신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상 반응이라는 게 대개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서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이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 비해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강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상 반응의 발생률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1, 2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바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발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이상 반응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오해하지는 않으셔야 되는 게 그런 게 없었으면 나에게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안 생겼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상 반응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없어서 좀 슬펐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상식인 네, 거죠?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백신을 맞았지만 예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SNS에서 이 백신 접종이 최고의 효도다 이렇게 썼는데 전문가로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 발생률에 있어서도 조금 높아지는 연령층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역학 자료를 봐도 그렇고 미국 CDC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보아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적어도 몇십 배 또는 몇백 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백신 접종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군을 어르신들로 정한 것이 그런 이유가 있고 우리 사회의 어느 연령층이든 누구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코로나19의 관점에서라면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가 잘 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사회 전체적인 피해나 보건학적인 관점에서의 부하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야겠군요. 이게 백신 2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고령층은 1차 접종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효과가 얼마 만에 나타나는 겁니까? 네, 실제로 이제 2회 접종인 경우에 한 번만 접종했을 때에도 접종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현장에서 접종하면서 나오는 분석 결과를 보면 그 이전에 예측했던 수준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석했던 자료에서도 1회 접종으로도 86%에서 9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약 2주 정도 지나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한 번만 맞아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방 효과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의 측면 또 그 효과를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측면에서는 두 번째 접종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접종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2회 접종까지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접종까지 꼭 맞이하시라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이게 예방뿐 아니라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도 막아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실제로 이제 효과를 분석할 때 무증상, 증상 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나누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는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는 실제로 감염을 예방해주는 효과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임상 연구나 또 현장에서 분석한 결과가 모두 균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때문에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예방하는 효과는 더 저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기억한다면 저희가 어르신들에 있어서의 백신 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효과가 분명하고 또 이상 반응도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고령층은 꼭 맞아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 절차가 복잡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령층이시다 보니까 좀 예약도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또 전후 주의사항도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한번 쭉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연령층에 나누어서 예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예약을 하게 되면 어느 날짜에 어느 곳에서 접종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접종하는 당일에 접종 장소에 가셔서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시고 예진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진하는 의사분을 면담하셔서 예진 과정을 거쳐서 접종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접종을 하시게 되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이상 반응의 발생 위험 등을 고려
고려해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접종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계시다가 큰 문제가 없다면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겠고, 귀가하신 이후에 일상생활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너무 무리한 활동이나 뭐 음주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고 몸 상태를 한 2, 3일 정도는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발열이나 근육통이나 접종 부위 이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상비약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복용하시고 증상에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반응이 있다고 바로 119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그 고령층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정도가 경한 경우에는 응급실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불편함을 가져오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먼저 사용해 보실 것을 권고해 드리고요. 그렇지만 정도를 견디기 어렵거나 혼자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